암종이라고 구분된 거는 상피세포에 신생물이 생긴 거예요. 상피세포,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네. 이 글자는 어렵진 않죠. 윗상자에 피부 피자. 피부의 위쪽에 뭔가가 이렇게 막 덩어리가 생기고 그게 늘어나고 증식하고 이런 거를 통칭해서 암종이라고 그러고요. 이 상피보다 좀 속에 들어간 거, 뭐 근육, 뼈 막 이런 쪽에 생기는 거를 육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육종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신다면 다 껍질에 난 겁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좀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 두 개에서 육종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기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깊이 들어간 근육이나 뭐 지방이나 뼈의 특징은 뭐지?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방법이 있지만 우선 암종이라고 하는 건 껍질에 있는 거예요. 껍질, 피부 끝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액암하고 고형암하고 이렇게 두 개 많이 나누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된 형태가 있는 거, 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혈액이라는 거는 전신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로 나누기도 해요. 어떠한 거는 고형암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만 혈액암에는 어떻게 좀 그렇다. 혈액암 쪽에는 잘 지금 되고 있지만 고형암에는 아직 임상이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고요. 예. 네, 그게 현대의학적 기준이나 틀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형암은 딱 고정된 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수술이라는 도구가 강력하게 있죠. 우선 막 문제 일으키는 거 싹 도려내면 두 배로 금방금방 느는 거가 당장은, 예. 근데 그 혈액암은 수술하기가 어렵잖아요. 혈액이라는 게 그냥. 참고로 우리 몸의 혈관이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모세혈관까지 그걸 다 일렬로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술해요?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 구분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분을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그걸 모두 포함하는 치유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치유입니다. 이 글자를 제가 한자 쓰기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해석을 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의 본질의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연치유라는 말이 이게 뭐죠?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그러한 거래요. 자연치유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뭐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저절로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습관적으로, 뭐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연치유를 제가 이 관점으로 볼게요. 아까 말한 육종인지 암종인지 고형암인지 혈액암인지 그 모두를 아우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무의식에서 나와요. 자연의 원리에서 나와요. 스스로 그러한 원리. 스스로 그러한 원리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뭐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지금 아까 주마니아 님이 우리 몸에 어떤 암종이든 생겨도 또 뭔가 하나가 지나치면 그걸 또 균형을 맞추려는 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균형, 회복, 탄력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 균형의 회복 탄력성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좀 탄력을 잃어버렸을 때가 이렇게 중병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자연치유의 적응에 우리가 왜 그렇게 대단하게 다 되느냐. 우리 몸에 그런 엄청난 다 회복 능력이 있는데 그 회복 능력의 시스템이 탄성을 잃었다. 탄력성을 잃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럴 때 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물이 이렇게만 해도 다시 돌아오고 조금 하면 돌아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다시 안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요게 이걸 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암이 생기면 저절로 없애고 뭐가 지나치면 다시 또 균형을 맞추고 이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보면 잘 어렵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라이트 할 때 늘 드는 비유이긴 한데 담금질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기계공학 전공해서 연구직 공무원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공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이렇게 격자의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면 격자의 모양이 약간 변형돼 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한번 변형되면 영원히 변형된가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막 두드렸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막 두드렸다 하면 이게 다시 이런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필요한 치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그 어떤 것도 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했고요. 좀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습관을 바꾸면 우리의 무의식 이런 이 균형이 어지러지는 거를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렇게 흐트러졌다고 보고요. 자율이란 말도 또 그래요. 이게 자연하고 비슷해요. 자율적이란 말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막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통과하면 돼요. 요 표현을 해도 돼요. 이렇게 된 거에 탄력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좋고 나도 모르게 되어버린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라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고치지 않는 고집쟁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습관, 암을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세워놨습니까? 생활습관병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암이 뭐예요? 암이 뭐예요? 하면 본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암이라는 게 사망률 1위이고 전 인류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 정복이 안 됐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두렵죠. 정말 빈들에 혼자 서 있어서 전쟁해야 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압도하기 쉬운데 전쟁에 참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월남 갔다 오고 이런 분? 저도 참전을 안 해봤는데요.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총이 와서 어느 순간에 내가 눈 똑바로 뜬다고 폭탄이 날아올지 대포가 날아올지 총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게 늘 있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전쟁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건데 인류가 모두 힘들어하는 거죠. 인류가 그 전쟁에 이기는 법의 제일 유명한 책이 뭐죠? 손자병법입니다. 그 두려운 이길지 질지 어떻게 죽을지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헷갈리고 혼동되겠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한 단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태다. 100번 해도 절대 지지 않는다. 핵심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전쟁에서 그 말이 나오죠. 전쟁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압도되기 쉬운 상황에서 그럴 때도 정신 차리고 상대가 어떻고 내가 어떤지를 알면 돼요. 상대는 암이고요. 나는 나 자신의 무한한 잠재 능력이에요. 암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또 긴데 우선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습관이 쌓여서 습관이라는 게 오래 걸린다.
스스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 있죠. 스스로 오래 걸림. 상대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외부에서 온 생명체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였구나. 그게 뭐지? 뭐가 쌓여졌지? 구체적으로 나의 호흡 습관인지 수면 습관인지 음식 습관인지 운동 습관인지 대인 관계 습관인지 요 5개의 범위 안에 거의 다